광택나는 리놀륨 바닥 위로 스틸레토 힐 소리가 들리는 순간 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마치 대관식에 입장하는 사람처럼 지나치게 자신감 넘치고 날카로운 발소리였죠. 월요일 전략회의가 한창이던 때였습니다. 커피는 아직 따뜻했고 예산안 시트가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었죠. 그때 회의실 문이 활짝 열리더니 반짝이는 태블릿 PC를 든 낙하산 아가씨가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올리브영과 망상이 뒤섞인 듯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 뒤에는 최전무, 즉 제 상사의 상사가 서 있었습니다. 마치 힐을 신은 아인슈타인의 재림이라도 데려온 양 환하게 웃고 있었죠. 여러분, 최유진 씨를 소개합니다. 그는 우리가 그녀와 같은 공간에서 숨쉬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라는 듯이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새로운 혁신 전략 본부장입니다. 전 혁신 본부장이었죠. 그 말 뒤에 이어진 침묵은 누군가 주먹을 날리거나 사표를 던지기 직전에나 찾아오는 종류의 정적이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해 드리죠. 저는 이 자리에서 20년을 일했습니다. 학교 바자회 예산보다도 적은 돈과 빗자루 하나 들어갈 법한 작은 공간에서 이 부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연구지원혁신팀의 팀장이었고 지난 10년간 우리가 수주한 모든 주요 연구과제의 총괄 연구 책임자 PI였으며 우리 자금줄을 마르지 않게 해준 온갖 정부 규제를 해석해주는 비공식 번역가이기도 했습니다. 제 사무실은 기획안이 탄생하고 예산이 현실에 맞게 다듬어지는 곳이었습니다. 반면 최유진은 글로벌 웰니스 리더십 석사 학위에 자기 아버지 친구의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스타트업에서 1년간 인턴으로 일한 경력이 전부였습니다. 정말이지 지어내려 해도 이런 이야기는 못 만들 겁니다. 그녀는 마치 동아리 신입생 환영회에 온 것처럼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원 여러분. 그냥 편하게 유진 씨라고 불러주세요. 앞으로 제가 이곳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개편할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 기억 속에 나쁜 문신처럼 새겨져 있습니다. 앞으로 김지원 부장님은 제 직속으로 제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맡게 될 거예요. 그녀는 마치 제가 웃음의 핵심이라도 되는 양 크게 웃었습니다.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제 사원증을 목에서 뺀 뒤 그녀 앞에 키보드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었죠. 그녀의 시선은 마치 제가 살아있는 수류탄을 건넨 것처럼 제 사원증을 쫓았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정말 그랬으니까요. 부서의 척추가 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당신이 걸어나가면 그 몸은 서서히 비극적으로 이 사회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요란한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리는 거죠. 배지를, 사무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표창장을 모두 그 자리에 남겨두었습니다. 어리석음의 정물화처럼 모든 것을 남겨두고 저는 영광의 불길에 휩싸여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문을 쾅 닫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깨끗하고 외과 수술 같은 퇴장이었죠. 너무 조용해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마치 쓰나미가 덮치기 전 폭풍이 잠잠해지는 것과 같은 그런 퇴장이었습니다. 저는 차창을 내리고 휴대폰을 끈 채 집으로 향했습니다. 극적인 플레이리스트 대신 바람과 침묵만이 함께했죠. 집 주차장에 차를 세울 때쯤 무감각했던 감정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틈으로 새어나온 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차갑고 계산적인 무언가였죠. 저는 유자차 한 잔을 타서 서재로 들어가 바탕화면에 있는 과제 최종 서류 폴더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 모든 것에는 제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모든 서명, 모든 성과 지표, 모든 분기별 규정 준수 보고서, 모든 예산 조정안에 말이죠. 저는 이 400억 원 규모의 정부 연구 과제의 총괄 연구 책임자 희아였습니다. 이 과제는 단순한 중요성을 넘어 우리 본부 전체의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유진은 PI가 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었죠. 그녀는 자기가 승진했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그녀가 받은 것은 불붙지 않은 도화선이었습니다. 저는 디지털 확인 서식을 불러와
제 깔끔한 파란색 전자서명이 있는 맨 아래로 스크롤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느린 클릭으로 그것을 삭제했습니다. 문서 자체가 아니라 서명만요. 마치 중요한 경기를 앞둔 경주용 자동차에서 엔진을 빼내는 것과 같은 디지털 행위였습니다. 그런 다음 파일을 USB 드라이브에 저장하고 조심스럽게 꺼내 제 최초 고용 계약서가 들어있는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 계약서에는 카나리아를 긴장시킬 만큼 노란색 포스트잇이 잔뜩 붙어 있었죠. 저는 의기양양하지도 승리감에 도취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효율적이라고 느꼈을 뿐입니다. 그 여자는 저를 자기 비서로 만들었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그녀는 자신을 방향타도 지도도 없고 흘수선 아래에 구멍까지 뚫린 배의 선장으로 만들어버린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빙사는 오, 허니, 곧 다가오고 있었죠. 화요일 아침. 사무실은 라벤더 향손 소독제와 논리에 더딘 죽음이 뒤섞인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최유진은 제 책상을 차지하고는 분홍색 문구류와 데스크톱 디퓨저, 그리고 매일 정복하라 슬레이 에브리데이고 쓰인 액자로 채워 넣었습니다. 그녀가 정복한 유일한 것은 기관의 기억뿐이었습니다. 직원들은 마치 교통사고 현장을 헤매는 사슴처럼 어안이 벙벙했지만 소리 지르기에는 너무 예의가 발랐죠. 부시 행정부 시절 팩시밀리가 있던 때부터 일해온 박선임 연구원이 제가 화요일 전략회의 때 항상 주던 브리핑 폴더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마치 클링온어로 쓰인 문서라도 보는 듯 눈을 깜빡이더니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좀 더 감성에 기반한 방식을 선호해요. 그러고는 회의 일정 자체를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녀는 공유 드라이브의 모든 프로젝트 파일명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통과하기 위해 사용했던 표준화된 과제 코드를 모두 지우고 유진의 쿨한 파일럿이나 빅 아이디어 이 같은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버전 관리도 메타데이터도 없이 그저 무능함이 만들어낸 혼돈의 반짝이 폭탄이었죠. 재무팀 담당자가 규정 준수 체크리스트를 이메일로 보내자 그녀는 체크리스트에서 벗어나 좀 더 의도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라고 답장했습니다. 담당자는 농담인 줄 알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식탁에 앉아 편안하게 지켜봤습니다. 제 앞에는 사직서, USB, 그리고 3개의 포스트잇이 놓여 있었죠. 삭제할 문서, 보관할 문서, 그리고 무기화할 문서. 저는 통상적인 의미의 분노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분노는 뜨겁고 어리석죠. 이건 마치 드라이아이스를 다루는 것처럼 더 차가웠습니다. 소리 지를 필요 없이 어떻게 사용하는지만 알면 되는 것이었죠. 개인 노트북을 켜고 과제 최종 서류 폴더를 열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연구비 신청서, 분기별 보고 체계, 외부 협력기관의 확약서까지. 각 섹션의 하단에는 마치 전체를 지탱하는 척추처럼 제 이름이 서명되어 있었죠. 클릭 한 번에 모든 것을 백업했습니다. 깔끔하게 암호화해서 타임스탬프까지 찍어서요. 그리고 제출 확인서를 열었습니다. 하단에는 파란색 전자서명이 있었습니다. 김지원, 총괄 연구 책임자, 유효함. 저는 잠시 그 위에서 마우스를 멈췄다가 삭제를 눌렀습니다. 서명이 사라졌습니다. 파일이 저장되었습니다. 이제 시스템은 이 과제를 미완료로 표시할 것입니다. 새로운 PI가 서명할 때까지 자동 검토팀은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죠. 자격증명, 정부의 신원 조회 통과, 그리고 규정 준수 감독에 대한 검증된 이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최유진은 제 이름으로 도서관 책 한 권 대출할 자격도 없는데 하물며 이 400억 원짜리 정부 과제에서 저를 대체하는 것은 어림도 없는 일이었죠. 여전히 미지근한 차를 마시며 저는 USB를 푹신한 봉투에 넣고 마커로 한 단어를 썼습니다. 보험. 서재로 개조한 위층 손님방에서 맨 위 서랍을 열고 30 바인더를 꺼냈습니다. 제 최초 고용 계약서였죠. 경업금지 조항과 예외 조항들, 그리고 3년 전 마지막 인수합병 위기 이후에 추가된 아주 구체적인 수정 조항이 있었습니다.
역할 해소 또는 부서 중복 발생 시 총괄 연구 책임자는 규정 준수 제출에 대한 개별 데이터 권리를 보유한다. 법률 용어였지만 쉽게 말해 나를 자르면 왕국의 열쇠는 내가 갖는다는 뜻이었습니다. 한편 사무실에서는 최유진이 브랜딩 전력 질주라고 부르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파일명과 태그 구조가 자기 머리를 아프게 한다는 이유로 모두 삭제해버리는 것이었죠. 그녀는 보관된 폴더명이 너무 무미건조하다며 플래그를 달았고 사내 메신저 단체방 이름을 혁신국가로 바꿨습니다. 이 소식은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인 이주임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적진에서 보고하는 것처럼 여자 화장실에서 속삭이며 제게 전화했죠. 방금 10년차 연구원한테 평가지표의 학술적인 용어 좀 그만 쓰라고 했대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정부 매칭 펀드 추적 파일 이름은 그랜트 같은 것들로 바꿨어요. 그랜트 같은 것들이라고요? 저는 이미 와인병을 따면서 되물었습니다. 그게 더 재밌대요. 전기톱으로 저글링 하는 것만큼 재밌겠네요. 슬픈 사실은 아무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녀에게도 최 전무에게도요. 관료주의 사회에서 두려움은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그들은 제게 일어난 일을 똑똑히 봤으니까요. 20년간 승승장구해온 커리어 우먼이 자신의 링크드인 게시물에 좋아요나 누르는 게 유일한 자격인 사람에 의해 한순간에 지워지는 것을요. 그래서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자신들의 일정이 사라지고 예산 이름이 바뀌고 조직 구조가 화장실 물에 녹는 솜사탕처럼 허물어지는 것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작도 안 했죠. 그들이 저를 밀어냈을 때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극적인 작별 이메일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인사과에 불만을 제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막대기를 든 유치원생과 싸우는 게 아니니까요. 당신은 다른 곳에 놀이터를 짓고 모든 부모를 데려가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이미 전직 과제 파트너들로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 이메일을 2통이나 받았습니다. 저는 한 문장으로 답했습니다. 새로운 리더십에 연락해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죠. 그 파트너들이 무언가 승인을 받으려 하거나 추가 협약서를 제출하거나 규정 준수 양식을 내려 할 때 그들은 벽에 부딪히게 될 거라는 것을요. 최유진은 직함만 물려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구조를 물려받았고 저는 방금 그 기초에서 철근을 빼내버린 것이었으니까요. 이메일은 오전 8시 12분 정각에 도착했습니다. 제목 긴급 PI 확인 필요 최종 규정 준수 점검. 발신자는 정부과제감독위원회였습니다. 이 기관은 너무 건조하고 관료적이어서 만약 조미료에 비유한다면 맛없는 오트밀 같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메일 한 통이 이 400억 원을 좌지우지했기 때문에 건조하든 아니든 그들이 이메일을 보내면 사람들은 보통 건물에 불이라도 난 것처럼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방서장이 성량이 뭔지도 모르는 여자였죠. 최유진은 평소처럼 내가 알아서 할게라는 자신감으로 이메일을 열었고 즉시 일반 과제 수신함에서 자기 개인 메일로 전달했습니다. 그녀는 아무에게도 묻지 않았습니다. 법무팀에 연락하지도 재무팀을 참조에 넣지도 않았죠. 그저 안녕하세요. 제가 혁신전략본부장으로서 이 프로젝트를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답장을 썼습니다. 웃는 이모티콘까지 포함해서요. 그녀는 PI 자격증명 확인을 요청하는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바로 거기서 모든 것이 어그러졌습니다. 포털은 즉시 그녀를 튕겨냈습니다. 빨간 글씨가 깜빡였습니다. 접근 거부. 등록된 PI 자격증명이 없습니다. 그녀는 다른 이메일을 사용했나 싶어 다시 시도했지만 계정은 잠겼습니다. 그러고는 확인 링크를 워드 문서에 복사해서 PDF로 변환해 보려고 했습니다. 마치 정부 과제 규정 준수가 캔바처럼 작동한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죠. 포털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은 바로 이런 종류의 헛소리를 걸러내기 위해 설계된 정부 시스템이었습니다. 모든 로그인은 2단계 인증을 거쳤고
모든 서명은 주민등록번호와 연결된 고유한 디지털 흔적을 가졌으며 모든 활동은 타임스탬프가 찍혀 기록되었습니다. 당신 계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냥 당신 계정으로 보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낙하산 인사들이 현실 세계의 책임과 마주했을 때 그러하듯 그녀는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그 우스꽝스러운 앵클 부츠를 신고 아버지 사무실로 달려가 소리쳤습니다.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과제 담당자들이 무슨 서명을 해달라는데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최 전무는 다이어트 콜라 2잔째를 마시며 친구와의 위스키 시음회에서 얻은 가벼운 숙취에 시달리던 중이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내 이메일로 보내. 이제 네가 책임자잖아. 그가 투덜거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PI가 아니라고 나와요.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PI가 대체 뭔데? 모르겠어요. 유진이 쏘아붙였습니다. 하지만 김 부장님이 서명하던 그런 서류 중 하나 같아요. 그때 방 안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최 전무는 알고 있었습니다. 입 밖으로 인정하지는 않겠지만 그는 그 미세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마치 하늘이 갈라지기 전 천둥 소리를 듣는 개처럼 그의 뱃속 무언가가 긴장했죠. 하지만 자존심은 지독한 마약이었고 그는 이사회나 더 최악인 김지원에게 자기 딸이 그랜드 캐니언만 한 웅덩이에 발을 디뎠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답장해. 어떻게든 해결될 거야. 그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녀는 위원회에 발랄한 이메일과 함께 자기 명함 PDF 파일을 첨부해서 답장했습니다. 마치 그것이 정부 규정 준수를 대체할 수라도 있다는 듯이 말이죠. 그녀가 보내기를 클릭했을 때 전국 어딘가의 제도감독위원회 사무실 칸막이 안에서 56세의 베테랑 행정가인 박 주무관이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군. 박 주무관의 업무는 오로지 디지털 서명의 무결성을 추적하고 총괄 연구 책임자로 등재된 사람이 납세자의 돈을 수령하거나 집행할 법적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웃지도 꾸짖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답장을 문제 있음으로 표시하고 포털 계정을 조사 중으로 변경했으며 자금 집행 시스템에 잠금 통지를 제출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까지 과제의 상태는 검증된 PI 대기 중 규정 준수 보류로 변경되었습니다. 본사에서 최유진은 포털이 잠겼으며 추가적인 연락은 법무팀을 통해야 한다는 자동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아버지에게 이메일을 전달했습니다. 제목? 아, 짜증나. 그냥 전화 좀 해주면 안 돼요? 그리고 그때 첫 번째 속삭임이 퍼져나갔습니다. 이 주임이 박선임 연구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과제 업데이트 보셨어요? 포털이 잠겼대요. 박선임이 답했습니다. 몇 주 전에 제출했는데 왜 PI 확인이 필요하죠? 평소에는 소문에 무관심하던 재무팀 담당자가 인사팀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혹시 더위 과제에 PI로 누가 등재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그냥 재확인 차원에서요. 2시간 안에 평소에는 누군가의 생일이 아니면 조용했던 리더십 단체방이 혼란스러운 질문들로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김 부장님, 과제에서 공식적으로 제외된 건가요? 법무팀을 통해 새로운 PI를 지정했나요? 최 본부장은 자격증명 심사를 통과했나요? 아무것도 모르는 최유진은 휴게실에서 자신을 아직도 마케팅 코디네이터로 알고 있는 인턴에게 새로운 팀 비전 슬로건 아이디어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파도가 다가오는 것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은 이미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쾅소리와 함께가 아니라 단 하나의 질문과 함께. 총괄 연구 책임자는 정확히 누구인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녀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정확히 오전 11시 42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제 포털의 공식 상태가 최종 PI 확인 대기 중에서 등록된 책임자의 해명 대기, 계정 잠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불꽃놀이도 깜빡이는 경고 사이렌도 없었습니다. 그저 재무부서의 핵폭탄처럼 터진 6개의 평범한 단어뿐이었습니다. 10분 안에 3명의 예산 분석가들이
마치 폭탄을 해체하려는 듯 스프레드 시트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평범한 과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다음 분기 전체 운영 예측의 척추였습니다. 돈은 이미 계산되었고 급여는 이미 할당되었으며 협력업체들은 아직 범위조차 정해지지 않은 결과물을 약속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숫자를 다시 입력했을 때 차가운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과제가 없다면 부서는 수백억 원의 적자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속삭임은 폭풍으로 변했습니다. 김 부장님이 해고 서류에 서명했는지 확인해봐. 공식적인 사직서를 제출했나? 계약서는 어디 있지? 법무팀에 아직 있나? 평소 인턴 2명과 2015년부터 정신적으로 은퇴 상태였던 피곤한 표정의 김 차장이 지키던 인사팀이 허둥지둥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디지털 직원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지만 김지원의 퇴사가 공식적인 퇴사 체크리스트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오프보딩도 기밀 유지 협약 재발행도 규정 준수 플래그도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사원증 하나와 여전히 중요한 모든 자격 증명을 가진 채 시스템에 남아있는 유령뿐이었습니다. 한편 저는 집에서 운동복 바지를 입고 세상 최고의 부장님이라고 쓰인 머그잔에 담긴 카푸치노를 마시며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임팩트를 위한 구조 개편이나 완전한 자율성을 가진 싱크탱크 출범 같은 문구로 제게 간간히 이메일을 보내왔던 대전의 한 비영리, 엑셀러레이터와 줌 통화를 클릭했을 때 햇살이 제 서재 뒷벽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그들은 제 백서를 읽었고 제 패널 토론 2개에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무엇을 이룩했는지 알았고 최유진과는 달리 매 6초마다 걸 보스를 외치지 않고 혁신을 이끄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했습니다. 화면 반대편의 여성이 말했습니다. 지원님, 혹시 이직이나 컨설팅에 열려 있으시다면 작년에 구상하셨던 응용연구 허브 출범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하고 싶습니다. 이제 주요 후원자들도 확보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활짝 웃지도 우쭐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는 방문할 계획이 없는 집의 마지막 방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차분한 미소였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본사에서는 조용하고 신중한 층위로 혼란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법무팀은 누가 새로운 PI를 임명할 권한이 있는지 교차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무도 없었습니다. 퇴임하는 PI의 서면 확인 없이는 불가능했죠. 놀랍게도 그런 서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해고된 적도 사직한 적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난파선에서 천천히 신중하게 걸어 나왔을 뿐입니다. 마치 실패한 수술실을 나서는 외과 의사처럼 환자의 맥박을 자신이 가져갔다는 것을 잘 알면서 말이죠. 급여 담당자 중 누군가가 실수로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직도 그분께 월급을 주고 있는 건가요? 홍보팀의 누군가가 중얼거렸습니다. 잠깐, 우리 파트너 3곳에 이 과제가 확보되었다고 말했는데 이사회실의 누군가는 가장 위험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녀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대답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최유진은 조용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메신저는 이해할 수 없는 긴급 메시지들로 가득 찼습니다. 너무 빨리 검색할 수 없는 약어들, 그녀가 답을 모르는 질문을 하는 직원들. 그녀는 과기정통부 과제 담당 라인에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데이터 접근 제한으로 인해 비인가 개인에게는 어떠한 계정 활동도 확인해 주거나 부인할 수 없다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답변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사무실을 향해 말했습니다. 상관없어. 그냥 비밀번호를 재설정하면 되지. 그녀는 할 수 없었습니다. 애초에 초대받지 못한 것에 비밀번호를 재설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 순간 그녀는 끔찍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돈은 그냥 동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열 수 없는 포털에 속해 있고 그녀가 가지지 못한 자격 증명에 묶여 있으며 그녀가 얼마나 반짝이는 재킷을 가졌는지에 관심 없는 연방기관에 의해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 반대편 어딘가에서
저는 노트북을 닫고 있었습니다. 비영리 엑셀러레이터는 제게 미소 지으며 금요일까지 예비 계약 조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복수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이 제게 복수를 안겨주었으니까요. 제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옆으로 비켜서서 균열이 퍼져나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뿐이었습니다. 청사진을 그저 색칠 공부책으로 생각하는 관광객으로 건축가를 교체하면 어떤 의미인지 그들이 깨닫게 내버려 두는 것이었죠. 건물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지만 기초는 이미 먼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밤 9시 47분, 대부분의 사무실 불이 꺼지고 청소 직원들이 에너지 드링크와 부서진 꿈으로 가득 찬 칸막이, 주변을 진공 청소기로 청소하고 있을 무렵, 최 전무는 회의실 테이블을 주먹으로 너무 세게 내리쳤습니다. 큐리그 캡슐 하나가 굴러떨어져 다 쓴 총알처럼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리더십 팀의 절반이 1시간도 안 되는 예고를 받고 소집되었습니다. 그들의 캘린더에는 긴급 규정 준수 검토라는 단어가 불길한 징조처럼 휘갈겨져 있었습니다. 왜? 그가 이미 목이 쉬어 갈라지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아직도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야? 모두가 서로를 쳐다보며 해고되거나 강등되거나 슬픈 이메일만 처리하는 부서로 강제 발령될까봐 누구도 먼저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 느릿한 기업의 눈치 싸움을 벌였습니다. 마침내 재무이사가 목을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2번 연락했습니다. 등록된 PI의 확인 없이는 어떠한 세부 정보도 공개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럼 그녀에게 확인을 받으라고! 그가 쏘아붙였습니다.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녀가 우리 이메일에 답장을 안 합니다. 사직한 것도 아니에요. 누군가 덧붙였습니다. 적어도 공식적으로는요. 인사팀에 확인했습니다. 처리된 퇴사 절차가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녀는 아직 시스템상 재직 중입니다. 그때 방안은 실제로 들을 수 있는 종류의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조명이 윙윙거렸고 어딘가에서 프린터가 주인 없는 스프레드시트를 뱉어냈습니다. 문 근처 2 사이즈는 너무 야심찬 옅은 분홍색 재킷을 입고 앉아있던 최유진은 마치 해답이라도 쥐고 있는 듯 펜 끝을 씹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도시를 파산시킬 수도 있을 법한 어깨짓과 함께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제 말은 저는 그 PI라는 게 그냥 직함 같은 건 줄 알았어요. 프로젝트 리더 같은 거요. 그냥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최 전무는 마치 그 순간의 무게에 목이 부러질 듯 천천히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발. 그가 타이어 밑에 깔린 자갈처럼 한 단어 한 단어를 갈아내며 말했습니다. 이 400억 원짜리 정부 과제의 총괄 연구 책임자를 교체하지도 않고 그게 그냥 직함인지 확인도 안 하고 해고했다고 말해줘. 최유진은 눈을 깜빡이고 주위를 둘러보더니 불안한 작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가 자기를 해고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냥 나가버렸으니까요. 방 뒤쪽에서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과제 파이프라인 전체를 들고 나갔죠. 법무팀은 이미 규정 준수 기록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오바마가 재임하던 시절부터 휴가를 쓰지 못한 과로에 시달리는 수석 변호사가 여백의 상처처럼 붉은 잉크가 번진 인쇄된 PDF 뭉치를 들어보였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로그인은 그녀가 떠난 날 밤이었습니다. 그가 무미건조하게 말했습니다. 확인 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자신의 디지털 서명을 제거했습니다. 그 후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종 제출도 PI 재지정도 없었죠. 서명 삭제 후 시스템이 자동으로 잠겼습니다. 표준 절차입니다. 그럼 여전히 그녀의 계정이라는 거군. 최 전무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건드릴 수 없습니다. 법무팀이 답했습니다. 최유진이 고등학교 국민 시간에나 할 법하게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전화해서 설명하면 안 될까요? 뭘 설명하는데? 최 전무가 목소리를 높이며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정부에서 보호하는 직함이 뭔지 추측했다고? 이 부서의 미래 전체가 우리가 그냥 복사해서 쓸 수 있는 구글 문서라고 생각했다고? 그의 얼굴은 보통 고장난 보일러에서나 볼 수 있는 붉은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법무팀이 거의 사과하는 투로 말을 이었습니다. 또한 그녀의 최초 계약서 수정 조항을 확인했습니다. 3년 전에 추가된 조항이 있는데 역할 중복 발생 시 그녀에게 제출된 모든 규정 준수 프레임워크에 대한 데이터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중복이 아니었어. 최 전무가 취창거렸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그녀에게 최유진 밑에서 일하라고 말한 순간 우리는 그녀를 중복 인력으로 만든 겁니다. 그녀는 반발하지도 논쟁하지도 않고 그냥 걸어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떤 권리도 포기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퇴사 서류도 기밀 유지 협약 갱신도 재지정 승인도 시스템 수준 권한 취소도 없습니다. 재무팀이 다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제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전무님, 이걸 수습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최 전무는 그들 뒤에 벽을 응시했습니다. 누군가 지난 분기에 파이 차트 예측을 떼는 것을 잊은 벽이었죠. 너우 과제, 3분기 확장, 이 400억 원 이상 전망이라고 표시된 깔끔하고 희망적인 조각이 잔인한 농담처럼 그를 향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숨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 방에 있던 모든 사람이 마침내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에게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도요. 경험이 자만심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도박을 했고 이제 그들은 파산했습니다. 돈뿐만이 아니라 신뢰성, 리더십, 선택지까지 모두요. 그리고 김지원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전 7시 16분 법무팀은 그들이 간절히 바라면서도 두려워했던 전화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조용해서 법무팀 직원은 잘못 걸린 전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분하고 전문적이며 하이볼 잔에 부딪히는 얼음처럼 냉정한 목소리. 김지원입니다. 제 인사 파일을 공식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전화했습니다. 신입 직원은 거의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녀는 통화를 보류해 두고 법무팀장을 향해 달려가며 마치 유령을 봤다고 알리는 것처럼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그분이에요. 그분. 법무팀장이 전화를 받았을 때 김지원은 안부 인사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공식 사직서에 서명하겠습니다. 그녀가 차갑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한 가지 조항을 무효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씀하십시오. 그가 그녀의 파일을 열며 즉시 대답했습니다. 제 경업 금지 조항입니다. 침묵, 그리고 빠른 타이핑 소리. 그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들 모두가 그랬죠. 만약 그녀가 그 조항을 유지한 채 떠난다면 그들은 적어도 약간의 지렛대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을 묶고 그녀가 민감한 프레임워크를 경쟁사로 가져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있었죠. 하지만 만약 그녀를 자유롭게 놓아준다면 그녀는 궤도 밖에서 그들을 핵폭탄으로 날려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삭제하겠습니다. 그는 협상하는 척도 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정오까지 수정된 합의서를 보내주십시오. 그녀가 답했습니다. 디지털 서명과 타임스탬프가 찍힌 것으로요.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위협도 의기양양함도 우쭐대는 말도 없이 그저 비즈니스였습니다. 그것이 항상 그들을 가장 두렵게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녀의 평정심. 그녀는 결코 목소리를 높이지도 허둥대지도 균열을 보여주는 만족감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가 침묵 속에서 다음 제국을 계획하는 동안 법적인 반창고를 급하게 붙이려 허둥대는 것은 그들이었습니다. 정오까지 서명된 문서가 그들의 수신함에 도착했습니다. 경업금지 조항은 무효화되었고 기밀 유지 협약 조건은 그대로였지만 자금이나 내부 신뢰성 없이는 사실상 시행이 불가능했습니다. 인사팀은 파일을 닫고 그녀를 자발적 퇴사로 처리했습니다. 시스템은 부드러운 디지털 차인벨 소리와 함께 마지막 이벤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10시 3분 링크드인에 파문이 일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하나의 게시물.
정책혁신센터의 수석 연구 전략가로 합류하게 되었음을 알리게 되어 기쁩니다. 증거 기반의 임팩트와 윤리적인 연구비 관리에 헌신하는 팀과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차분한 증명사진, 중립적인 조명, 화려함 없이 명료함만이 있었습니다. 댓글이 순식간에 달렸습니다. 그들에겐 정말 큰 영입이네요. 엄청난 이직, 전혀 예상 못했어요. 하지만 진짜 피바람은 화면 밖에서 불었습니다. 정책혁신센터는 그냥 경쟁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경쟁사였죠. 작년 전략기획회의 때 그들 자신의 이사회가 경고했던 바로 그곳. 자율성, 자금, 그리고 연고주의 기반 리더십의 완전한 금지를 제공하며 주요 기관들로부터 인재를 빼가기 시작한 곳. 그리고 이제 그녀가 그들의 수석 전략가였습니다. 컨설턴트도 겸임 교수도 아닌 수석. 어딘가 아주 비싼 사무실에서 최전무는 드레스 셔츠가 땀으로 젖어가는 것을 느끼며 그 소식을 읽었습니다. 그는 실수로 좋아요를 눌렀다가 즉시 취소하고 마치 이빨이라도 달린 듯 탭을 닫아버렸습니다. 그의 딸이 휴대폰을 들고 그의 사무실로 뛰어들어와 쿡쿡거렸습니다. 그녀가 그들과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 아셨어요? 아니요, 그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알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결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김지원 같은 사람들은 수십 년을 바쳐 세운 기관을 다른 곳에 이미 벽돌을 쌓아두지 않고서는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당신은 당신의 인생 과업을 아무것도 없이 버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이전하고 보호하며 더 나은 손에 들어가도록 확실히 합니다. 센터는 그녀를 스카우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몇 달 동안 조용히 그들에게 통찰력, 프레임워크, 초기 단계 모델을 제공해 왔습니다. 독점적이거나 훔친 것이 아니라 그저 기초적인 사고, 그녀가 주말에 하던 것들이었죠. 최유진이 컴플라이언스 대시보드를 색깔별 바이브보드로 바꾸느라 바빠서 물어볼 시간조차 없었던 아이디어들이었습니다. 본사가 나선형으로 추락하는 동안 김지원은 온보딩 중이었습니다. 접근키를 설정하고 방해 없이 그녀의 의견을 묻는 진짜 팀에게 환영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좋은 필체를 가진 유물처럼 취급하지 않는 팀에게요. 새로운 센터의 그녀 사무실은 더 작고 조용했지만 창밖으로는 그녀가 개척에 일조한 연구비 모델로 자금을 지원받는 연구단지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재배치였죠. 전략적이고 외과 수술 같으며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가장 차가운 움직임은 소리 지르지 않고 속삭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니야. 메모는 새벽녘에 수신함에 도착했고 오전 8시까지 가족 장례식의 가십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제목은 충분히 무해했습니다. 연구비 재배정 공지 정책혁신센터. 하지만 두 번째 단락은 마치 파괴용 쇠공처럼 기업의 머리를 관통했습니다. 총괄 연구 책임자 PI의 철회 및 자격을 갖춘 후임자 부재에 따라 귀기관에 원래 배정되었던 정부 연구비는 정책혁신센터의 수석 연구 전략가로 임명된 김지원 씨가 주도하는 신규 제출된 연속 과제 요청으로 재배정되었음을 알립니다. 번역하자면 돈은 사라졌다. 동결되거나 일시 중지된 것이 아니라 사라졌다. 경쟁기관은 신속하게 움직여 모든 규정을 완벽하게 준수한 연속 제안서를 제출하며 기회를 낚아챘습니다. 모든 지표는 일치했고 파트너십은 유지되었으며 예산은 검토되었고 규정 준수 기록은 깨끗했습니다. 김지원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훔친 것이 아니라 기억함으로써 그녀의 뇌가 바로 아카이브였고 관계였으며 모든 제출물의 기술 사양과 논리 구조였습니다. 그녀는 파일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것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 400억 원은 그들에게로 가고 있었습니다. 도미노는 1시간 안에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선임 연구원이 가장 먼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연구 코디네이터가 점심 전에 뒤를 이었습니다. 오후 중반, 이 주임은 너무나 수동 공격적이어서
접근 금지 명령이라도 붙여야 할 것 같은 전체 회신 작별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보낸 모든 시간에 감사합니다. 미래의 리더십은 정부 예산 항목 이름을 뭐니뭐니 같은 걸로 바꾸기 전에 규정 준수 조항을 읽는 법을 배우길 바랍니다. 아무도 출혈을 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뢰성에 난 거대한 구멍을 지혈하느라 너무 바빴습니다. 하지만 진짜 내파는 최유진이 아직도 자신의 존재감에 대한 마지막 망상에 매달린 채 회사의 공식 링크드인 페이지에 해명문을 게시하는 실수를 저질렀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부드러운 그라데이션과 굵은 헬베티카 텍스트로 완성된 구석에 그녀의 증명사진이 박힌 파스텔 톤의 캔바 악몽이었습니다. 과기정통부 연구비가 재배정된 것은 안타깝지만 우리 혁신팀이 닦아놓은 기반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초기 동력을 이끈 전략 책임자로서 저는 미래의 협력을 계속 희망합니다. 그 아래 그녀는 서명했습니다. 최유진 L. 혁신전략본부장, 수석 연락 담당 대행, 과학기술정보통통신부가 응답을 내놓기까지 정확히 34분이 걸렸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태그하지도 전화하지도 심지어 내용 증명을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외과용 메스처럼 차갑고 깨끗한 공식 성명을 댓글로 게시했습니다. 정정합니다. 언급된 개인은 본 연구과제의 총괄 연구 책임자 또는 지정된 규정 준수 책임자로 등록된 적이 없으며 현재도 아닙니다. 정부가 감독하는 연구비에 대한 자격증명 허위 기재는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 댓글은 1시간 만에 이 연계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누군가 그것을 스크린샷해서 태양에 너무 가까이 다가간 걸 보스라는 캡션을 달았습니다. 다른 사용자가 거들었습니다. 한 분기 만에 PI에서 PR 재앙으로 끝이었습니다. 단지 자금뿐만 아니라 환상 브랜드, 아크릴 네일과 자격 없는 자신감으로 포장된 연고주의 권력 노름이 정부의 팩트체크와 마주하자마자 산산조각 났습니다. 본사 내부에서는 전화벨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공급업체들은 잠정적인 파트너십에서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시간의 한 대학은 행정적 불안정성을 이유로 다가오는 공동연구에서 공개적으로 철회했습니다. 심지어 건물 자체도 다른 분위기를 띠는 것 같았습니다. 더 조용하고 더 무겁게 마치 서서히 그 목적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김지원은 의기양양해하지 않았습니다. 재게시하지도 댓글을 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정부 검토위원회와의 일정을 대기 중에서 확정으로 옮겼을 뿐입니다. 센터의 새 사무실에는 아직 죽이지 않은 화분 하나와 어떤 아이러니한 문구도 없는 머그잔, 그리고 그녀가 말을 끝낼 때까지 기다려주는 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구비는 이미 시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연구 조교들이 고용되고 파트너십이 안정되고 있었습니다. 돈은 그냥 재배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조된 것이었습니다. 20년의 전문성을 마케팅 슬로건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기관은 단지 자금만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국적인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어딘가에서 최유진은 조용히 자신의 프로필을 업데이트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직함을 혁신전략본부장에서 구직중으로 바꾸면서 이사회실은 시트러스 향 세정제와 절망의 냄새로 가득했다. 오전 10시 정각 긴급회의, 페이스트리도 커피도 미소도 없었다. 그저 뻣뻣한 의자들의 줄, 곰덫처럼 탁 하고 열리는 서류철, 그리고 이사들이 하나둘씩 들어서며 내는 묵직한 구두 소리뿐이었다. 각자의 얼굴은 이전보다 더 충격에 휩싸여 있었다. 잡담도, 등을 두드리는 인사도 없이 오직 메스처럼 날카롭게 벼려진 질문들만 있었다. 최 전무는 테이블 상석에 굳은 턱으로 앉아 있었다. 넥타이는 너무 꽉 매여 있었고 깃 주변에는 죄책감이 가시화된 듯 땀이 피어났다. 은발의 전기톱 같은 목소리를 가진 이사가 먼저 그를 향해 돌아섰다.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보시죠. 그는 묻는 것이 아니라 명령했다. 당신 딸이 총괄 연구 책임자가 장식용 직함인 줄 알았다는 이유로
이 400억 원짜리 정부 연구비가 위태로워진 경위를 말입니다. 최 전무가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주요 싱크탱크에서 규정 준수를 담당했던 또 다른 여성 이사가 안경을 밀어 올리며 테이블 위로 문서를 밀었다. 최유진 씨가 이 연구비를 주도했다고 공개 성명을 냈습니다. 과기정통부가 공개적으로 정정했죠. 그 스크린샷은 50번 이상 공유되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끼어들었다. 48시간 만에 주요 파트너 3곳을 잃었습니다. 우리의 비제한적 자금 풀은 자유낙하 중입니다. 기부자들은 분노에 차서 전화를 걸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당신의 대응은 이사회 의장이 천천히 말했다. 모두에게 그냥 지나갈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었죠. 최 전무의 입이 마침내 움직였다. 저는 그게 당신의 실수였죠. 의장이 쏘아붙였다. 당신은 생각만 했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테이블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리고 조용한 처형이 이어졌다. 즉시 최유진은 모든 리더십 역할에서 해임될 것이었다. 관리직 직함도 외부 노출도 없었다. 그녀의 사원증은 당분간 작동하겠지만 그녀의 수신함은 다른 곳으로 리디렉션 될 것이었다. 모든 내부 공지에는 조직 개편에 따른 역할 전환이라고 명시될 것이었다. 그들은 그녀에게 사임했다는 존엄성조차 주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를 마치 잘못된 홍보 사진처럼 지워버렸다. 다음은 예산 수정이었다. 혁신본부 전체가 해체되었다. 직원들은 재배치되거나 해고되거나 규정 준수 부서로 이동될 것이었다. 사무실은 통합되고 출장은 동결되었다. 소규모 연구비에서 남은 자금은 모두 법적 비상자금으로 전환될 것이었다. 최 전무가 항의하려 했다. 모든 사람을 잃게 될 겁니다. 이미 잃었습니다. 은발의 이사가 말했다. 포브스의 기사가 나기 전까지 알아채지 못했을 뿐이죠. 도시 반대편, 나는 천장이 높고 와이파이가 없는 내가 딱 좋아하는 작은 카페에 있었다. 센터의 정책 초안을 검토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무시했다.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메시지였다. 김지원님, 조용한 문의드립니다. 독립재단 설립에 대해 논의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자금은 확보되었고 구조는 유연합니다. 당신이 이끌게 될 겁니다. 이야기 나눕시다. 나는 1분 동안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러고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다. 비둘기 한 마리가 마치 보도를 소유한 것처럼 자랑하고 있었다. 어처구니 없음과 위험 사이 어딘가에서 나는 정말로 웃지 않았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으니까. 이것은 되찾음이었다. 내가 원했던 것은 오직 내일에 대한 통제권뿐이었다. 링크드인 인용문과 편애로 제국을 건설하려는 불안정한 중간 관리자들과 사내 정치에 의해 훼손당하지 않고 내가 잘하는 일을 하는 것. 나는 다리를 불태우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저 떠났을 뿐이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그들의 폐에서 공기를 빼앗았다. 재단 제안은 우리의 가장 오래된 파트너 중 한 명에게서 왔다. 2016년 뉴올리언스에서 연구비 주기를 함께했던 여성이었다. 우리가 데이터와 관료주의의 수렁에 팔꿈치까지 담그고 밤을 새웠던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누가 그 일을 했는지 기억했다. 그들 모두가 그랬다. 왜냐하면 먼지가 가라앉고 나면 사람들은 누가 그 블레이저를 입었는지 묻지 않는다. 그들은 누가 그 빌어먹을 건물을 지었는지 묻는다. 나는 새 이메일 초안을 열고 6단어를 입력했다. 기꺼이 논의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할까요? 그리고 그렇게 새로운 시작이 펼쳐졌다. 그들의 실패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나 자신의 청사진의 연속으로서. 허락은 필요 없었다. 문지기도 없었다. 그저 빈 페이지와 내 손에 든 펜뿐이었다. 그들이 구조조정을 하든 말든 나는 이미 다시 짓고 있었다. 현악 사중주단은 가볍고 자만심에 찬 곡을 연주하고 있었다. 기부자들이 넥타이를 풀고 부유한 동문들이 교양을 느끼게 하는 그런 종류의 클래식 배경음악이었다. 대학의 새로운 서관안,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창문은 부드러운 가을 석양을 액자처럼 담고 있었고 검은 앞치마를 두른 웨이터들은
웃고 있는 교수진과 재단 이사장들 사이를 떠다녔다. 그들의 쟁반 위에서는 샴페인 플루트와 전문 용어들이 짤랑거렸다. 정면의 마옥간이 무대 양옆에는 두 개의 프로젝터가 세련된 비디오 몽타주를 반복해서 상영하고 있었다. 연구실의 느린 펜, 시골 교실의 아이들, 깨끗한 물 프로젝트, 머나먼 수도에서 서명되는 정책 브리핑. 이 모든 것은 화면 위에 은색 세리프 글꼴로 걸린 하나의 배너로 이어졌다. 응용 임팩트 센터 창립 칼라. 주최자가 마이크를 잡자 군중은 조용해졌다. 오늘 밤 우리는 단지 건물이 아니라 약속을 축하합니다. 연구가 진정한 목적, 진정한 자율성,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을 부여받았을 때 무엇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잠시 멈춤이 있었고 이어서 미소가 번졌다. 그리고 창립 이사님을 소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공공연구비 프레임워크를 제정의한 분, 그 비전이 이미 우리의 다음 10년을 형성한 분, 그리고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미 그 이름을 알고 계신 분입니다. 소리쳐서가 아니라 견뎌냈기 때문입니다. 박수갈채가 커졌다. 천둥 같지는 않았지만 견고하고 자격이 있으며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뼈를 관통하는 종류의 박수였다. 김지원은 무대 뒤 명판만큼이나 절제된 검은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올랐다. 반짝임도 어깨 패드도 홍보용 과장도 없이 오직 품위, 평정심, 그리고 조용한 준비성뿐이었다. 그녀는 손을 흔드는 대신 한 번 고개를 끄덕이고 연단에 섰다. 방 안의 공기가 그녀를 중심으로 숨쉬도록 내버려두면서 감사합니다. 그녀가 말을 시작했다. 이것은 파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설계에 관한 것입니다. 올바른 것을 올바른 방식으로 짓고 그것을 그릇된 손으로부터 보호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방 뒤쪽 두 번째 케이터링 스테이션 옆에서 박선임 연구원이 이 주임에게 몸을 기울여 속삭였다. 건축가를 자기 비서로 만들려고 하면 저렇게 되는 거야. 이 주임은 웃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음료를 한 모금 마셨다. 마치 기억으로 대성당이 재건되는 것을 보는 것처럼 그녀의 눈은 무대에 고정되어 있었다. 연단에서 김지원은 짧은 연설을 마쳤다. 사명선언문도 공연도 아닌 단지 하나의 진실이었다. 우리는 이 연구비를 훔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제공하는 모든 돈, 모든 파트너, 그리고 모든 온스의 임팩트를 얻어낼 작정입니다. 그녀가 물러섰다. 군중은 일어섰다. 한꺼번에가 아니라 마치 스스로를 끌어올리는 조수처럼 꾸준하게. 나중에 방이 다시 잡담과 느린 춤으로 이완되었을 때 그녀는 뒷벽 근처에 잠시 혼자 서 있었다. 한 손에는 샴페인 잔을, 다른 한 손에는 저녁 프로그램을 들고 그녀의 눈은 기부자 벽 옆에 걸린 청동 명판을 향해 휙 올라갔다. 그것은 단순하고 우아했다. 응용 임팩트 센터 창립이사 김지원, 총괄 연구 책임자, 정부 과제, 249FQ3. 거기에 있었다. 부여된 직함도 별표도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한 역할과 그것을 포기하기를 거부했던 사람의 이름만이 그녀 뒤에서 누군가 기술 투자자를 소개하려 했다. 그녀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인 다음 다시 명판으로 돌아섰다. 촛불이 음각을 비추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누군가의 조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경고성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녀는 청사진이었다. 그리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손에 들린 잔은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입술로 잔을 가져가 이빨 없이 미소 지으며 천천히 한 모금 마셨다. 유사는 요란한 퇴장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당신이 방을 떠난 후 지도가 어디로 이어지는지에 관한 것이었다.